북 45 제인 제이콥스의 도시의 경제. 도시는 어떻게 부와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는가? 제인 제이콥스. 20세기 북미의 언론가이자 사회운동가, 도시계획가다. 1950년대에 미국 도시재생 정책을 도시 약탈이라고 날카롭게 비평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으로 유명해졌으며 도시의 다양성과 생명력을 살리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2009년 도시계획 뉴스를 전하는 웹사이트 플래니티즌이 선정한 100명의 위대한 도시 사상가 1위에 뽑혔다. 도시 거주자의 비율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196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34%가 도시에 살았는데 지금은 절반 이상 55%이 산다. 이러한 특징은 도시의 장점이 뚜렷한 개발도상국에서 더 두드러진다. 하지만 런던, 뉴욕, 시드니 같은 고소득 국가의 대도시도 국가 경제에서 이전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구 집중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상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오늘날 도시에 기반을 둔 기업은 지식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어 비슷한 기업과 가까이서 교류하며 적당한 직원을 채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실리콘밸리 같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식 근로자들이 다른 지식 근로자의 아이디어를 확보하고 각자 연구에 참고 자신의 지적 자본을 활용해 신생 기업을 창업하기가 쉽다. 이러한 도시의 승리는 제인 제이콥스가 예측한 현상이었다. 제이콥스는 자신에게 명성을 안겨다준 문제작,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당시 유행하던 대규모 도시 재생 계획이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전 미국인에게 알렸다. 그리고 7년 후인 1968년, 도시의 경제 더 이카노미 오브 시티즈에서 새로운 주장으로 다시 한번 기존 통념을 뒤집었다. 도시가 기존 지역을 기반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는 도시만의 자생력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길은 도시로 통한다. 도시의 경제를 쓰려고 자료조사를 시작할 때 제이콥스는 도시가 농촌을 기반으로 탄생한다는 기존 이론을 반박하지 않았다. 마을이 도심과 도시로 성장해 농경 공동체의 행정 중심지가 되고 한층 더 복잡해진다는 것을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였다. 당시에는 도시가 시골의 소작농을 보호하고 그 대가로 땅을 차지한 전사계층의 본거지로부터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어떤 이론이든 주변 토지에서 생산된 식량을 초기 도시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보았다. 그럼에도 제이콥스는 기존 이론과 정반대되는 결론에 도달했다. 농촌 경제가 도시 경제와 도시 노동을 밑바탕으로 구축된다는 것이었다. 농촌이 우위라는 근본적인 착오가 신조로 고착됨에 따라 우리는 도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도시는 독자적인 현상이 아니라 단순히 더 크고 복잡한 도심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논리는 국가의 경제 개발과 계획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대개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다. 제이콥스의 생각을 바꾼 것은 농업 생산성의 급상승이 도시의 성장에 뒤이어 일어난다는 사실이었다. 애덤 스미스가 주목한 사실이기도 하다. 가장 철두철미하게 농업적인 국가의 농업 생산성이 가장 떨어진다. 반면에 가장 철두철미하게 도시화된 국가가 식량을 가장 많이 생산해낸다. 원시 시대에는 농업 경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식량 생산은 도시에서 개발되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단순히 수렵과 채집으로만 식량을 마련했다. 제이콥스는 나중에야 농업이 농촌의 직업이 되었다면서 곡물 재배보다 더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육류와 모직 생산이 그보다 한참 후에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주요 도시가 전쟁으로 파괴되면서 주위 마을들은 고아 신세가 되어 자급자족으로 돌아갔으며 더 이상 도시로부터 발전된 기술과 농법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일본은 수백 년에 걸쳐 자국 농민이 재배한 쌀로 근근히 버티며 식량의 25%를 수입했다. 상황은 1950년대 바뀌었다. 당시 도시에서 개발된 비료, 농기계, 냉장 기법, 동식물 연구 정보가 속속들이 등장하면서 농업 생산성이 급상승한 것이다. 일본은 인구 폭증에도 쌀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달걀, 가금류, 과일, 채소의 생산량 증가로 한층 더 다채롭고 풍성한 식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제이콥스에 따르면 일본이 국가 발전과 성장을 위해 잉여 농산물의 발생을 기다렸다면 아직까지 기다리기만 했을 것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제이콥스는 농촌이 우위라는 패러다임에 뒤집는 미국의 사례를 다양하게 언급한다. 매코믹의 말이 끄는 수확기를 비롯한 첨단 농기계 개발은 도시에서 공업용 금속 생산 기술이 발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과체류 산업은 기존의 밀, 경작지나 동물용 목초지를 토대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보존식품 공장과 통조림 제조업체의 필요에 의해 탄생했다. 이들은 인근에서 수확된 농산물을 상품화해 도시에서 판매하거나 수출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제이콥스는 도시가 농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과 농촌 인구가 도시의 필요성과 수요 변화에 의존하며 실제로 도시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만이 농촌의 유일한 발전 방법이라고 보았다. 도시의 성장 재료와 조건. 사람들은 기존 지역이 확장되면서 도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도시는 도심과 달라서 점진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훨씬 폭발적 또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진다. 표면적으로는 수출 산업 창출에 따라 폭발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 제국 초기나 13세기 파리 셰익스피어 시대의 런던, 20세기 뉴욕의 경제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수입 교체 산업의 호황, 즉 수입되던 제품과 서비스가 현지에서 생산되며 가능해졌다. 제이콥스는 일본의 자전거 사업을 예로 든다. 일본 현지의 자전거 수리점은 원래 수입산의 수리만 했으나 얼마 안 지나서 수입산에 비해 저렴한 부품을 생산하더니 그 다음에는 자전거 완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탄생한 자전거 회사는 더 광범위한 기술 생태계에 편입되어 결국에는 토요타 및 소니 같은 대기업의 협력 업체가 되었다. 제이콥스에 따르면 도시가 수입 교체 산업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일자리와 재료 및 자재가 필요해지므로 일자리 창출이 급속도로 늘고 농촌 산업이 발달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요소들이 시너지를 일으킴에 따라 경제활동의 총합이 급속도로 확대된다. 제이콥스의 수입 교체 임포트 리플레이스먼트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수입 대체 임포트 리플레이스먼트와 같은 뜻으로 보이지만 후자는 정부의 국가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데 반해 제이콥스의 개념은 도시의 자유시장에서 일어나는 유기적인 과정으로서 기업가들과 거래자들이 조건에 반응하는 수백만 개의 통찰력과 의사결정의 결과다. 제이콥스는 위치나 다른 자원으로 도시가 성공하는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한다면서 그보다는 도시로서의 존재감과 성장 자원은 도시 자체의 절차와 성장 체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도심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에 위치하는지 정부에 의해 중요한 교역 지점이나 세수 거점으로 지정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성장 생태계와 경제학자들이 지식 파급 네트워크로 부르는 것이 없다면 도시는 번성할 수 없다. 로스앤젤레스와 도쿄는 교역 장소로 그리 바람직한 장소는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번성했다. 뉴욕이 오데오와 대서양을 잇는 이리 운하와 연결된 직후부터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만 역시나 이리 운하와 인접한 저지시티는 소규모 도시다. 뉴욕이 운하를 10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이다. 대도시의 가치 있는 비효율성. 제이콥스는 경제에서 이미 달성된 노동 분업의 개수와 다양성이 클수록 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는 경제의 근본적인 역량도 향상한다고 주장한다. 도시는 오래된 직업과 산업을 통해 축적된 노동력, 지식, 자본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창출에 적용될 때 재탄생하고 여러 차례 호황을 누린다는 것이다. 제이콥스는 책을 쓰던 시점에 뉴욕의 퇴보를 목격했다. 다른 나라의 값싼 노동력 때문에 뉴욕의 의류 산업이 쇠퇴한 것이다. 그렇지만 의류 디자인과 유통에 막대한 지적 자본이 투입되며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새로운 일자리가 수천 개 창출되었다.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제이콥스는 크게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제이콥스의 핵심 논점은 어느 지역이 새로운 유형의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금 조달원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자금 조달원이 존재하려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투자 수단이 각양각색이어야 한다. 비효율적인 자본 배치가 실질적으로는 도시 성장을 유발하는 셈이다. 제이콥스는 공중위생, 환경오염, 식수보급 교통체증, 화재 위험을 비롯한 많은 문제가 산재한다는 점에서 도시가 항상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도시만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만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는 민간 자본 주체가 새로운 산업이 들어설 최적의 장소를 결정하는 편이 한층 더 합리적일지라도 정부가 정당한 일을 했다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 개발 명목으로 일부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일도 가능하다. 인터넷만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 중이지만 그러한 일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지식 생태계의 일부로 살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인데 지식 생태계는 어김없이 도시를 근거지로 한다. 도시에는 수많은 문제가 존재하지만 도시야말로 참신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제이콥스는 도시가 비생산적이라는 주장이 허구라고 말한다. 이상으로 북 45제인 제이콥스의 도시의 경제이었습니다.